여러분도 최근 대구에 관심들 많으시죠? 대구가 최근 뉴스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다시피 계속 하락하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한번 저도 생각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아마 대구를 통해서 이 기회라는 것들을 한번 엿보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라는 동네가 하락하는 것은 맞지만 원래부터 너무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반등만 한다면 과거의 부산같이 폭등할 것 같다는 희망 또는 기대,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구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고요. 그 중에서도 대구 하면 떠오르는 그곳, 바로 대구 대장인 수성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구 수성구의 현재와 미래는 과연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토대장입니다. 대구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27주를 넘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하락하고 있죠. 왜 도대체 전국이 다 오르는데 대구만 하락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크게 세 가지: 공급이 많고, 그리고 미분양이 쌓이고, 그러면서 심리가 꺾였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구의 수성구는 과연 하락했을까? 그리고 과연 하락을 할까 계속? 왜냐하면 서울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강남은 안 빠진다고 하잖아요. 대구에서 강남은 거의 수성구거든요. 그런 수성구가 과연 앞으로 빠질까? 제가 오늘 수성구가 과연 빠질지 그 해답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그래프를 한번 보려고 해요. 네, 이건 대구 전체의 미분양 현황이에요. 계속 미분양이 없었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죠. 미분양이 없으니까 가격이 상승합니다. 근데 미분양이 증가하고, 즉 미분양이 증가하기 전에 공급이 증가했겠죠. 그러면서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가격은 어떻게 되죠? 머리를 숙여버렸죠. 지금 현재 대구는 미분양이 쌓이면서 머리가 숙여진 상태, 즉 꺾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구별로 보면 어떨까? 대구 전체에서 보시면은 대구 전체는 위험하고 달서구, 동구, 남구, 중구는 위험해요. 근데 수성구는 어떻죠? 수성구는 지금 현재는 양호죠. 그리고 북구, 달성군, 서구는 우수합니다. 한마디로 미분양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만 보면 그러면은 대구 수성구는 안전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대구의 앞으로 입주 물량을 봐야 돼요. 대구의 입주 물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구에서 여기서 수성구로 한번 들어가 보죠. 대구 수성구의 물량을 보면 23년부터 24년도 이때까지 물량들이 좀 많죠. 사실 이 데이터는 입주할 아파트예요. 한마디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공급 민간임대 아파트, 그런 물량들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까지 보태진다면 여기서 보이는 물량보다는 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결론을 내면 앞으로 4년, 22년부터 25년도까지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특히 전세 가격은 더더 하락할 수 있다. 어디가? 수성구가. 왜냐하면 특히 수성구와 붙어 있는 동구, 중구 그쪽에 입주 물량이 많거든요. 우리가 앞서 얘기 봤죠? 동구는 과잉이고 중구도 과잉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물량들이 수성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는 떨어질 것이다. 자, 그럼 매매 가격도 전세가만큼 과연 빠질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매매 가격도 당연히 저는 하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수급에 의해서 물량이 많은 지역은 전세가가 먼저 빠지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물건을 내놓으면서 매매가도 같이 빠지는 경향을 많은 지역들 사례를 통해서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 위안이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수성구는 학군이 매우 좋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값이 하락한다고 해서 아이 공부를 안 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부모는 안 먹더라도 우리가 왜 흔히 아이들 교육은 시키잖아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이 학군이라는 거,
공교육, 뭐 사교육 이런 것들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군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이 비싼 것, 전세 가격이 받쳐주는 모습들을 흔히들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학군이 좋은 지역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살기도 좋고 전세 수요가 계속 꾸준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럼 대구의 수성구는 과연 정말 학군이 좋을까? 우리나라 대표 학군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겠죠. 먼저 대구 수성구부터 먼저 볼게요. 대구 수성구의 학원가는 한 415개 정도가 돼요. 그리고 대전 둔산동의 학원가는 한 210개, 그리고 울산의 신정동, 옥동 쪽에 학원가가 또 있거든요. 그쪽에는 한 265개의 학원가가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구 자동에 학원가가 있어요. 한 203개 정도가 있네요. 광주 하면 또 봉선동이거든요. 이 봉선동의 학원가가 한 223개 정도가 있어요. 제주도에는 또 학원가가 있습니다. 여기도 제주도 연동이라고 하는 곳에 학원가가 한 159개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으로 넘어와서 성남시에 분당 순회서연 학원가들 많이들 아시죠? 그것이 411개 정도가 있어요. 우리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가 한 415개가 있으니까 대구 수성구가 좀 더 많고 순회서연이 조금 더 적은 거죠. 안양시 학원가, 평촌 학원가 들어보셨나요? 평촌 학원가도 매우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323개 정도의 학원가가 있습니다. 이 비율로 보아도 알겠지만 학원가의 수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수성구 절대 밀리지 않죠. 그만큼 대구 수성구는 학군에 정말 진심인 곳, 그리고 특목고라든가 뭐 학업 성취도 평가 비율이 매우 높은 곳, 그런 수준에 속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런 곳은 물량이 많아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정말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군이 워낙 좋다 보니까 실수요자가 이 전세 수요가 잘 안 빠지는 거죠. 보통 전세가가 빠지면 우리가 가격이 출렁출렁거리고 금방 또 매매가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전세가가 빠지면 금방 채워주고 또 빠지면 금방 채워주고 학군이 좋은 곳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전세가가 받쳐주면서 매매가도 하락할 수 있는 게 일정 부분 방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학군이 약한 지역에 비해서 하락은 하겠지만 정말 크게 하락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다수의 부동산, 우리 학군이 좋은 그런 입지들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성구도 매매전세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다만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받쳐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정말 크게 가격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대구시 부동산의 현 상황을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렸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수성구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제가 짧게 진단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대구가, 그 중에서도 수성구가 정말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죠. 그래서 수성구를 기존부터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대구가 하락하네, 수성구도 하락한데 하면서 팔아야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잠깐의 태풍을 조금만 버텨라. 버틸 수 있다면 버티신다면 앞으로 정말 좋은 그런 나중에 미래의 모습들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미리미리 입지 분석을 해둔 상태에서 지금 말고 차후에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춰서 적절하게 잘 진입하신다면 입지 분석은 이미 다 되어 있고 수성구에서 무엇을 살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하신다면 살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보다 유익한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